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강인은 앞서 프랑스 리그앙이 선정한 31라운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르아프르와 31라운드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투입 당시 PSG는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투입한 뒤 르아브르가 한 골을 더 넣으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슈라프 하키미의 만회 골이 나오며 르아브르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골문 앞에 있던 곤살로 하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PSG는 이번 시즌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길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